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속으로 아우 참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 전교 1등으로 졸업은 했습니다. 대학생 때 역시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속으로 아우 참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고단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아우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 대한보디빌딩 협회 주간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또 작가로서 글을 쓰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매사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힘들다 이렇게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 책도 몇 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 이유를 찾고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신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계발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찮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 깨어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목표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디테일한 철학이나 법칙,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귀찮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눈 뜬 순간 드는 생각이 귀찮다는 겁니다. 이 귀찮음을 뛰어넘을 삶에 대한 불굴의 의지, 열정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 귀찮음을 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찮음에 실까 말까 갈등이 드는 순간, 이 순간이 자기 개발의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는 위기이기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몸만 이렇게 세우면 그걸로 자기 개발 성공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나 볼까? 일찍 누워서 폰이나 볼까? 귀찮은데? 하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책상 앞에 책을 펼치고 펜을 들고 앉으면 자기 개발 성공입니다. 자기 개발이란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이 귀찮음을 마주하고 그 순간만 깨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5분만 더 잘까라는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일어나기 귀찮은 거죠. 이 사소한 귀찮음만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성공의 법칙을 따르라.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것은 현실이 된다. 매일 미래를 상상하라. 라는 말보다 오늘의 귀찮음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라도 좋으니 이겨내자. 라는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라는 겁니다. 존재만으로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로는 거울 유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만 해도 마치 내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헬스장에 가기만 가면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만 보아도 마치 내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거울 유런이 있으니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낮아지죠. 운동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에 가면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할만해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마치 내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거울 유런이 활성화가 되니까요. 내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동기부여 받게 되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영상으로 마주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경기장에서 뛰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삶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금은 순수하게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다 보면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팔로워 수가 많은 경우가 보입니다. 팔로워 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그를 팔로잉 하는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따르는 걸까, 좋아서 따르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 사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를 추구하는 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과 특정 인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서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단지 부를 쫓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부를 추구하고 좋아하고 선망하는 것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의 노력이 부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특정 분야에 매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열심히 해도 동과는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돈에 대한 집착보다는 순수한 열정과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돈과는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지속 가능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부럽다, 배우고 싶다,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인물들은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의 마인드 자체를 존경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버리는 건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석유재벌 만수르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를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드물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과는 별개의 가치,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강한 마인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극복하고 해내는 근성, 정신력, 이러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귀찮은 극복하기, 주변에 열정 있는 사람 두기, 돈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